뭐라고? 시작! 3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중요한 건 뭐야? 나머지. 이 f의 숫자가 나머지라는 게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f에 7분의 4 있어요. 뭐라고 해석할 거야? 시작! fx를 7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분모 부르고 부호 바꿔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셋 중에 한번 맨 마지막 거 해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fx를 딱 보면서 슉 가야겠지. 뭐야?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예요. 4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 6이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fx는 4x-3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6이야.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서 위에 두 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풀어놓은 것과 맞춰서 예쁘게 다 채워놓으시면서 나머지 정리의 개념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선생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내 눈으로 보세요. 많이 틀릴 거예요. 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밑에 한 번 더 강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예, 적어놓으세요.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몫은 변해도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구나.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수학적인 표현이 보여요. 와, fx는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5래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은 뭐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그냥 f의 마이너스 2는 5야. 이렇게 식 세우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요 식을 쓰느냐 못 쓰느냐, 요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를 아냐. 마이너스예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2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f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7. 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식이 떠올라? 시작! f의 4는 마이너스 7. 얘가 떠오르네요. 자, fx를 3x-5로 나눈 나머지는 2. 뭐가 떠올라요? f의 3분의 5는 2. 이렇게 식 세울 수 있어야 한다요. 나머지 개념 정리가 없는 친구들은요, 이 똑같은 문장을 봤을 때 이런 짓을 합니다. fx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5 이후로 f에 5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가 되네? 아, 문제 풀어봐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다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문장을 보면 막바로 나머지 정리로 가야지. 식 세워서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야. 알겠나?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네.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예,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선생님이요, 나누는 것과 관련된 개념은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까? 세 가지 개념. 첫 번째,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두 번째, 조립제법. 세 번째, 나머지 정리. 그러면서 거기 딱 봤더니 문제 하나 주고요. 솔루션 1, 2, 3 이렇게 주고 있어요. 자, 솔루션 1은 당연히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솔루션 2는 조립제법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솔루션 3는 나머지 정리입니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라고 솔루션 옆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으로 나머지 구해보세요. 두 번째가 조립제법이에요. 네, 두 번째가 조립제법, 세 번째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으로 1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게 그 숫자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다항식끼리 나누는 거, 숫자를 하는 거. 아직 공부를 안 했구나? 네. 조립제법으로 또 풀어보세요. 예. 보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봐야지 어떻게. 자, 1분 뒤에 같이 갈게요.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앞에 개념집 참조해서 푸세요. 예. 선생님이 딱 필요한 개념까지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고요. 그 정확한 개념을 너희들 머릿속에 넣고 손이 기억하게끔 할 때까지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선생님은 가르치고 너희들은 가르친 걸 익히는 거야. 선생님 그 조립제법 할 때요, 목 할 때 있잖아요. 그걸요 나머지만 구하랬는데 문제 보세요. 아니 근데 그게 거기서요 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보는 거예요? 1차식. 나누는 아. 1차식의 x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항식끼리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 구하라네? 그래, 다항식끼리 나눗셈으로 풀어봐야지. 3차, 2차, 1차 상수. 얘를요, x-1, 즉 1-1로 나눈답니다. 1 -1 빼줍니다. 그러면 -1, 3 나오네요. 다시 -1, -1, 1 다시 빼줍니다. 2하고 -4 나오네요. 다시 2 대입하면 2와 -2가 나옵니다. 다시 뺍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몇 나옵니까? -2라고 잘 풀었어요. 자, 이제 조립제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자, 얘를 조립제법으로 x-1로 나누면 x-1을 0으로 만드는 x값 1 대입해요. 1, 1 더합니다. -1, -1 더합니다. 2, 2 더합니다. -2. 와, 나머지는 -2네 라고 구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x라는 문자가 막 나와 있는 이런 식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fx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x라는 식이 막 나와있으면 싸잡아서 fx. 그런데 그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몇 되겠습니까? f1이 되는 거예요. 즉 x자리에 1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계산했더니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라고 답이 나오지. 자,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적어놓자. 어떤 x에 관한 식에서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x-1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 다시 한번. 2를 대입하면 그것이 x-1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 2를 대입하면 그것이 x-1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 그럼 3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뭐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 마이너스 7 대입하면 뭐야? x 플러스 7로 나눈 나머지가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x-1이 아니라 2예요? x-1. 그 위에 문제가 x-1이잖아요. x-1. 근데 2는 어디서 나와요? 1.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1이야. 네, 미안해. 발음이 2와 1이 안 됐구나. 1, 2. 네, 됐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자, 선생님이요. 가끔 다양한 문제를 시켜봐요. 선생님은 절대 어려운 문제를 시키지 않아. 애들 상담 오면 되게 기초적인 거 시켜요. 지수법칙 아니? 조립제법 정확히 아니? 이런 문제 어떻게 푸니? 라고 해서 이 문제도 가끔 심심하면 냅니다. 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 풀어볼래? 라고 하면 솔루션 1으로 풀어요. 대부분의 학생이. 이게 현명해 보여? 무식해 보여? 무식해 보이지 않니? 한 줄이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걸 이 난리를 치면서 구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학생들이 모르는 개념은 뭐냐면요. 자, 나머지 정리, 조립제법,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은 모두 공통적으로 다항식의 나눗셈과 관련된 유형이지만 중요한 건 용도가 다 달라요. 그 용도에 맞게 적용하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나눠요 이러면 무조건 매일 얘만 쓰고 있는 거야. 그 학생들은 뭐가 없는 거야?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야. 비극의 시작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개념의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 그냥 솔루션 3번으로 확 푸는 그런 능력을 갖고 싶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펴보자. 자, 다음 페이지 딱 봤더니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의 용도, 비교라고 나와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셋 중에 제일 복잡한 애는 누구야?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에요. 연락 복잡해요. 그리고 제일 간단한 건 누구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얘는 매우 간단해요. 그리고 조립제법은 중간에 끼었어. 그냥 적절히 간단한 편이야. 요 정도면. 그래, 복잡, 간단, 매우 간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기에는 왠지 나머지 정리가 제일 좋아 보이지? 하지만 항상 되게 공평해요, 세상은. 얘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만큼 나쁜 게 있고, 얘가 나쁜 게 있으면 그만큼 좋은 게 있는 거야. 자, 얘는 복잡한 대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얘는요,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좀 간단한 얘는요, 못과 나머지 조립제법은 다 구할 수 있니, 언니? 있어요. 있지. 못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긴 있거든. 근데 얘는 한계가 있어요. 몇 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다? 1차식. 얘는요, 1차식으로 나눈 못과 나머지밖에 구하질 못해요. 자, 나머지 정리는 매우 간단해서 좋아 보이지만 몫은 못 구하지. 얘는 나머지밖에 못 구해. 그리고 심지어는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만 사용하는 개념이 나머지 정리예요. 이처럼 내가 뭘 구해야 되지? 몇 차식으로 나누지라는 이 두 개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큰 식으로 나누는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인데 와,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목 나머지 다 구하래. 조립제법. 나머지만 구하래. 나머지 정리.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식의 차수가요. 얘는요. 2차 이상의 식을 나눌 때 쓴다 라고 하세요. 선생님 1차식 죄송해요. 모든 차수식이라 하자. 사실 1차식도 쓸 수 있으니까 모든 차수식에 대해서 다 쓸 수 있지만 조립제법은 몇 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쓴다? 1차식.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으로 구할 수 있는 요소는 뭐하고 뭐다? 목과 나머지다. 얘도 목과 나머지다. 얘는 안타깝지만 나머지밖에 못 구한다. 그래서 뭐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조립제법. 자, 1차식은 이미 편한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1차식으로 나누겠다고 얘를 쓸 이유는 없지. 그래서 몇 차?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으로 푼다예요. 되겠습니까? 정리되나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을 알면 엄청 쉽고 개념을 모르면요. 예, 답 하나도 못 내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 막 이러면서 욕하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알면 무지 쉬워요. 자, 보자. f의 2x, f의 3x. f의 2x, f의 3x? 아씨, 나 보통 fx라는 건 많이 봤는데 f2x, f3x 이거 되게 불편하다. 이거 뭐 출제자에 뭔가 꼬임이 있는가? 막 이런 긴장감이 들죠. 이런 식 보면 좀 긴장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을, 이런 긴장되는 평소에 보지 못한 이런 식을요.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왔어요. 무슨 개념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정리. 그러면 우리는 전부 뭘 해버리면 되냐면요. 식이 어떻게 지저분하건 꼬여있건 신경 쓸 필요 없이 무조건 x자리에 전부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f의 2x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몇이 나올까? f의 2가 되는 거예요. f의 3x를 x-1로 나눈 나머지 구하면 f의 3.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자리에 그냥 식이 어떻건 1만 대입하면 깨끗?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식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에 열나 더럽게 생긴 지저분한 식이 있어요. 자, 얘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러면 신경 쓸 필요 없이 x자리에 몇만 대입하면 된다? 2. 이거 잘 봐야 돼. 몇만 대입하면 된다? 2. 그래서 2 대입했더니 4 마이너스 6 플러스 3에서 5. 예, 적어놓을까? 4 마이너스 6 플러스 3의 f의 마이너스 1. 즉 계산하면 뭐라고 정리된다? f의 마이너스 1만 구하면 저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두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겠네? 풀어보세요. 왜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뒤에 있는 수들 어디 갔어요? 자, 선생님 뭐랬어요?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려면 그냥 무조건 x라는 문자 자리에 2라는 숫자만 넣으면 된다 그랬지. 2의 제곱 4 마이너스 6 플러스 3 여기 2 대입하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근데 저거 그럼 왜 해요?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것도 계산을 해야지.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는데? 1. 아, 그래서 안 쓴 거예요? 1은 보통 안 써. 만약에 나오면 써야 돼요? 나오면 써야지. 네, 1은 보통 생략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푸세요. 여기까지 다 되셨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나머지 정리 엄청 쉽죠? 그냥 야 x-3으로 나눈 나머지 이러면 그냥 볼 필요 없어. x자리에 무조건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4 이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게 나머지 정리의 전부야. 얼마나 쉬워.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이 개념으로 넘어가기까지는 식세우기 과정을 거쳐서 추상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도 그랬어. 공부할 때. 처음에 매일 선생님도 나머지 정리 공부할 땐 식만 세웠어요. 열심히.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없이 많이 풀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나 이제까지 뭔 짓 하고 산 거야? 뭐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정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 운이 좋게도 되게 수학을 못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열나 많이 배워봤고요. 정말 수학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도 정말 많이 배워봤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어디에선가 수학을 배워왔을 때 이거를 다 스펙트럼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선생님들한테 배웠을까? 제일 못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만 배워왔으면 너희들이 못하는 걸 이해를 못했을 거야. 근데 나도 못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문제 풀 준비를 살살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fx를 x-k로 나눈 나머지 fx를 x-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구해봐. 요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고 요런 패턴의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얘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지. 네. 무슨 개념 적어야 돼? 나머지 정리. 그래서 딱 보는 순간 fk 즉 나머지 정리라는 식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하지만 얘 한번 볼까요? 얘는 1차식이 아니지. 1차식이 아닌 경우엔 나머지 정리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뭔 짓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얘 나머지 정리에서 하지 않으려고 용 썼던 식 세우기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눌 땐 나머지 정리 못 쓰기 때문에 무조건 식 세우기야. 즉 어떻게 되겠습니까? fx는 x-1 x 플러스 2로 나눴어요. 몫이 뭔지 모를 때 뭐라고 쓴다고? qx 써줘요. 그런데 봐. 여기 딱 봤더니 2차식으로 나누고 있지. 맞아요?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식 세우기 할 때 나머지를 놓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2차식으로 나눌 때는요. 자, 예. 가로 곱하기 요게 가로 곱하기 가로 이게 2차지. 네. 몫을 qx라 적어줘요. 그리고 2차로 나눌 땐 나머지는 무조건 1차 이하가 나와요. 나머지는 무조건 1차 이하. 그럼 3차식으로 나눌 땐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가로에 qx 3차로 나누고 있어요.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되겠다? 2차 이하. 뭐라고 쓸 건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뭐라고 써줘야 돼요? ax 플러스 b라고 써줘야 돼요. 즉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눌 때는 식 세우기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즉 문제를 봤을 때 나머지 정리 수하겠다, 식 세우기 해야 되겠다 라고 구분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야 라고 얘기했니 안 했니?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1차 이하라고 얘기했어요. 즉 1차식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 되면 상수항일 수도 있다. 2차식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 되면 1차식일 수도 있고 AB가 0이 되면 상수항일 수도 있다. 근데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놓아야 돼요. 네. 얘가 왜 1차 이하가 2차, 아니 3차 이하예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라고. 하나씩 낮아져요. 자, 우리 얘기해보자. 정수식에서는요. 예를 들어서요.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5개예요. 0, 1, 2, 3, 4. 5보다 무조건 작은 수. 다항식에서는요. 3차식으로 나누면 3차보다 한 차씩 낮은 차식. 2차식이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 그래 하나씩 줄어드는 하나씩 줄어들면 돼요. 4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불러볼까? 시작!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X 플러스 D 예 이렇게 되는 거 알겠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예 식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빼먹었다. 다시 예 우리요 요 녀석에다가요 예 요렇게 묶어서 예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아? 여기에 있는 미지수 AB를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에 있는 미지수 ABC를 구하라는 얘기지. 근데 위식 한번 볼까? 미지수 2개에 가로 2개. 그죠? 미지수가 3개 나오면 가로가 몇 개가 나와야 한다? 3개가 나와야 한다. 왜? 이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하면서 식 3개 만들 수 있지. 즉 미지수 3개에 가로 3개라는 것은 뭐냐? 가로는 곧 식의 개수야. 되겠습니까? 미지수 3개, 가로 3개, 식 3개 풀 수 있다. 미지수 2개, 가로 2개, 식 2개 풀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가로 1개에 미지수 1개 커버 가능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로 1개에 미지수 하나 커버 가능해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와 가로의 개수가 같을 때 가장 좋고 쉬운 문제야. 예, 즉 무슨 얘기냐? 난이도 상급 문제는요. 네, 난이도 상급 문제는 미지수 3개인데 가로 2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가보도록 하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4와 7일 때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얘의 결론 보고 얘기해보자. 나머지 정리야,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 하셔야 돼요. 식 세워보자. 시작!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qx. 어머, 2차식으로 나눴네. 나머지는 몇 차이야? 1차 이하. 불러봐. 시작! ax 플러스 b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 이런 표현 보이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4야.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f의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1은 4. 이런 식 세울 수 있죠. 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7이야. 이런 표현 보여요. 어떤 식 세울 수 있습니까? f의 2는 7. 그치? 위에 있는 표현은 나머지 정리의 표현이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로 이제 식 2개 해놓은 거야. 그러고 봤더니 이제 보이죠? 어머, 미지수가 2개네요. 가로가 2개네요. 식 2개 이용해서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려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했어요. 그럼 얘 쫙 0 되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0 곱하면 쫙 사라지지? 그러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남네? 그런데 그 값이 몇이래? 4래. 오. 자, 또 풉니다. x 자리에 모르는 값 앞에 예 가로를 0으로 만드는 x값 2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2 빼기 하면 0 돼서 쫙 사라지면서 x 자리에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는 7. 어머, 우리 이거 연립방정식이지. 네. 풀면 되네요. 두식 더하나 빼나? 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3a는 1. a가 1일 때 b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많이 나고 5. 예. 그래서 이제 답 구할 수 있다. 나머지 구하랬어. 우리 보고 얘 구하라는 거지. 네. 답 구합니다. 답. 뭐예요? 예. 뭐예요?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필기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네. 준수아 쫓아가고 있어? 예. 혹시 좀 어려우면 강의 꼭 보세요. 학년이 선생님이 어려서 조금 신경이 쓰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이런 식 나오면 우리 어머 x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fx 이렇게 불러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fx를 뭐로 나누고 있어요? 2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2차식을 보니까 느낌 오지? 얘는 그냥 2차식이 아니야. 뭐가 됩니까? 인수분해 x-1,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요. 자, 얘는